제가 호주에 가서 타투를 받고 왔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받았던 게 손목 안쪽에 있는 요 점 타투고요. 이거를 호주에서 받았고 귀국한 다음에 뭔가 바깥쪽이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십자가 타투를 받았고요. 그 다음에 제 고향이 부산인데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몇 년째, 그래서 뭔가 부산에 관련된 타투를 생각을 하다가 그 바닷가 모양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팔목에 받은 게 가장 최근에 받은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이렇게 작게 하나 더 할 생각입니다, 마지막으로. 그래서 이거를 왜 받게 됐냐, 그 전에 그 타투를 받기 전에 타투에 대한 제 인식은 어땠냐면요, 일단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즐겨보는 연예인들 중에 타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특히 저는 힙합 음악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타투가 되게 흔하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뭐 박재범님 같은 분들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보면서 별로인 사람도 있었죠, 확실히 타투가. 근데 어쨌든 그냥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 디자인이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, 근데 제가 받아야겠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저 역시 지금도 타투가 있지만 엄청 센 타투를 한 사람을 보면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받게 된 계기가 지난 2월 달에 호주에 갔다 왔어요. 그 UFC 경기를 보려고 볼카nov스키랑 디에고 로페즈 2차전이 있었거든요. 그걸 직관하러 갔다 왔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일단 제가 아시아 밖을 벗어난 게 처음이고 일본밖에 안 가봤거든요. 가장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는 제 친한 형이자 또 마술 쪽의 선배이기도 한 도기문 마술사님이 계세요. 그 형이 뉴욕에 처음 갔을 때에 느꼈던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, 그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광장 있잖아요, 타임스퀘어 광장. 거기 딱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래요. 그러니까 머리 색깔이 똑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,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부르고 있고,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고, 어떤 사람은 막 위에 옷을 안 입고 있기도 하고,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고, 그렇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느낀 게,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요. 그래서 좀 도전하기를 머뭇거려 하는 것도 있잖아요. 저도 좀 그랬거든요. 제가 마술 처음 했을 때도 초등학생 때 처음 했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제가 마술한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놀릴까봐. 어쨌든 그랬는데 그 형도 비슷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머뭇거렸던 적이 있는데, 그 뉴욕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여기서는 내가 춤을 춰도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아무 신경도 안 쓸 것 같다 라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덜 머뭇거리게 되었대요.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싶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많이 신경 써가지고. 근데 그게 머리로 아는 거랑 또 몸으로 느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뉴욕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호주에 가서 그걸 느꼈어요. 진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, 제가 느꼈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뭐든 해도 되겠구나 라는 좀 막혀있던 게 해소된 기분? 그런 걸 느꼈어요. 그러던 중에 제가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이었는데 일정이 되게 빠듯했거든요.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드니 쪽 시내를 둘러보고 점심 저녁쯤에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봤어야 됐어요. 근데 제가 4박 5일로 갔다 왔거든요. 되게 빠듯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되게 피곤했는데 뭔가 좀 앉아서 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진짜 그러던 중에 길 가고 있는데 타투샵이 있는 거예요. 그 보니까 워크인도 된대요, 예약 안 하고. 그래서 바로 구글 맵을 켜서 평점을 봤죠. 평점이 괜찮은 거예요. 그리고 타투를 하면 앉아있거나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뭔가 내가 그 시간 동안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무지성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딱 들어갔어요.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진짜 아닌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이 첫 번째 타투고요. 근데 보시면 이게 약간 점처럼 생겼잖아요. 이렇게 받은 이유가 색깔도 이게 검은색이 아니거든요. 되게 실제 사람 점이랑 비슷한 색깔인데, 어쨌든 첫 타투니까 뭔가 엄마 아빠가 뭐라 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제가 타고난 점입니다 라고 좀 우기려고. 왜냐면 이거 내가 타고난 점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해 보여도 그래 뭐 그런갑다 하고 다들 넘어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타투를 했고요. 저는 미래에 대해서 좀 과할 정도로 걱정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. 이렇게 위험을 대비하는 건 너무 좋지만 그거 해서 안 되면 어쩔 건데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. 사실 뭐 안 된다고 제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제가 무슨 뭐 갑자기 전 재산을 다 걸고 제 집안을 다 걸어서 뭘 하는 게 아닌 이상. 뭔가 도전했을 때 안 되더라도 도전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두거든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라도 하면 뭐라도 생기거든요, 진짜.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그 결과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진짜.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래야 돼, 나는 이러면 안 돼, 좀 갇혀 살아서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.
제가 마술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마술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한테 제가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기분이었어요. 뭔가 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거든요. 어리광 피우면 안 됐었고, 이게 창작 쪽에서는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표현할 때보다 정말 잘 만든 작품으로 완성시켰을 때 그걸 박수 받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내 감정을 그냥 표출하는 건 안 되는데 저렇게 작품으로 표출하는 건 되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. 마술을 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던 것 같고.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그냥 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거부감 없이 녹여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좀 자유로운 게 좋아서 마술을 했는데 제가 저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.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막 인식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데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중에 이제 호주에 가서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느꼈죠.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아무리 이상한 거라도 거기서 안 튈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세계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김훈이 형이 말씀하셨던 내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덜 머뭇거리게 되겠다라는 그 용기를 얻었고, 그걸 잊고 싶지 않아서 이 타투를 했어요. 좀 보면서 기억하려고.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돌아와서 또 제가 기독교이기도 해서 기독교인데 교회를 잘 안 가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기억하려고 이걸 했고, 또 부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이걸 했고, 여기 받고 싶은 거는 뭔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가 보니까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타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나라나 자기 출신,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좀 과거에는 제가 한국인인 게 좀 부끄러웠던 적도 있어요. 뭔가 내가 한국인인 게 떳떳하지 않고.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미국에 사는 교포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그 친구들은 사실 국적은 한국인이 아니거든요. 미국인인데 심지어 한국에 와본 적도 없어요. 걔네들은 처음 왔어요. 근데 저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더라고요. 저보다 더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어디 갔을 때 내가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더라고요. 그때부터 제가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.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지, 뭐 이런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이어져서 한국 타투로 받고 싶었는데, 뭐 태극기나 너무 센 걸 박으면 약간 좀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한글 타투로 받고 싶었는데, 제가 레터링은 안 하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어떤 문구 같은 걸 새기면 그 당장은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가치관이나 생각은 언제나 바뀐단 말이에요. 이것도 나머지 것도 다 큰 의미를 안 뒀어요. 이거 자체에 그냥 예쁜 걸로 했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 자음 가나다라를 할까 고민하다가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 중세 국어 중에 사라진 자음들이 있잖아요. 그게 떠오른 거예요. 그거는 조금 덜 이상해 보이고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, 또 누구나 물어봤을 때 얘기할 거리가 생기고, 또 그게 지금은 안 쓰이는 사라지는 거니까 약간 의미를 두자면 사라진 것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지나간 것들 중에 뭐 그런 의미도 있고, 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는 안 두려고 하고, 또 되게 센 그 그림 같은 건 안 하려고요. 이레즈미 같은 거 저한테 그런 게 안 어울린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, 성격상 그리고 제가 입는 옷이나 스타일상. 그래서 이런 좀 두들 타투 같은 걸 하려고 하고요. 타투를 하고 느낀 건 사실 이제 막 여름 날씨가 돼가지고 이제 막 따뜻해져가지고 그 전까지는 매번 의도치 않게 가리고 다녔어요.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거든요. 마술 방과후를 해요. 마술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들키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매번 긴팔을 입어야겠다 싶었고, 마술할 때는 소매를 걷거든요. 근데 소매를 안 걷고 이렇게 했는데 불편한 게 없진 않더라고요. 거기서 약간 이게 자유의 무게구나라고 느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유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나는 직장 생활이라는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직장에 안 다녀요. 그러면 뭐 4대 보험이 내는 것도 힘들 거고 정기적인 수익을 받는 게 힘들겠죠.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세상 탓을 안 하는 게 저는 자유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직장을 안 가기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했으니까 그에 따르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타투하면서 느꼈어요. 내가 타투를 했으니까 이건 나야.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에 가서도 막 수업하는데 이거 드러낼 거야.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혹은 가리는 거 왜 세상은 이럴까?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. 가려야 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타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타투하는 거 저도 뭐 너무 작게 하고 개수도 적어가지고 할 말이 애매하긴 한데 하는 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 거기서 따라오는 책임들을 질 수 있겠다면 하시는 걸 뭐 추천합니다. 너무 좋아요. 재밌어요. 그리고 모르죠. 근데 제가 이러고 나서 또 지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장은 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타투인이 몇 만이죠? 우리나라에? 타투인 수 300만? 왜 1300만? 근데 1300만이 그거겠죠. 막 눈썹 문신 이런 것도 한 거겠죠. 그러니까 300만이라고 하는데 대충
타투인들 다 화이팅이고요. 타투 안 한 사람도 화이팅이고 다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.